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를 또 접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했던 날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신문쯤 보시다시피 어린이날에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 갔다가 아이가 물에 빠진 사고 생겼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익사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족이 함께 있었고요. 그죠? 가족이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그다음 아이가 이제 물에 어쨌든 익수된 상황입니다. 물에 빠진 상황이 됐죠. 계곡이 수심이 한 2에서 3m 정도, 그렇게 뭐 계곡치고 깊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대부분 이렇게 얕다고 생각되는 그 계곡에서 이런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의 코앞에서, 바로 앞에서. 왜냐하면 계곡의 구조상 갑자기 깊어지는 그런 형태의 지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물이 맑으면요 깊이를 또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물이 맑으면 좀 얕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방심할 수도 있고 미끄러졌을 수도 있고, 뭐 잠깐 발을 담그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그 정도 깊이인지 몰랐던 그런 어떤 실수에서 이런 사고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시 야영객들이 이렇게 있었네요. 그죠? 그 해당되는 그 지역에 야영객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온 가족들, 가족 구성원 잘 모르겠지만 여기 물에 빠지지 않았던 가족 일부와 그다음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일단 119 신고한 것, 그건 바람직하고 올바른 행동이었지만 구조도 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빠르면 한 5분, 길면 뭐 10분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사고를 빨리 대응해서 위기를 최대한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생존 기술의 목적이에요. 출동하는 중에 소방당국에서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이제 지도했죠. 현장에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응급처치가 이제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영상통화로 지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9 신고는 문자 신고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전화 신고는 당연히 되죠. 그 다음 요즘같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통화가 가능합니다. 영상통화로 신고도 가능해요. 그 다음 119 앱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 중에 유일하게 좌표 정보, 정확한 위치를 전달하는 방법은 119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장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님이 이제 심정지 상태인 거죠. 심정지 상태에서 4분 내에 뭐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살려내면 큰 후유증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시다 이렇게 하지만 아마 타이밍이 많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요. 심장이 멈춘,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4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구조되는 과정에서, 119가 오기 전까지 구조되는 과정에서 많이 소비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심정지 상태에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특히 익수자들 있죠. 익수자들은 인공호흡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인공호흡을 먼저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흉부압박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죠. 흉부압박을 먼저 많이 강조합니다. 흉부압박을 먼저 경황이 없거나 상황이 안 될 때, 인공호흡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지금 좀 감염병 예방하면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는데 기도 확보했는데 도저히 기술 확보가 안 된다. 인공호흡을 했는데 기도가 완전 폐쇄돼서 배 쪽으로 배가 불룩하게 올라온다거나, 폐가 불룩해져야 되는데 배가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뭐 손가락 집어넣어서 함부로 기도 확보를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죠. 여러분, 손가락 가끔 잘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 확보를 하는데 정말 여러 시도를 해봐도 기도 확보가 안 되고 인공호흡을 했는데 배 쪽으로 계속 산소가 주입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배가 불룩해지는 거죠. 인공호흡 했을 때 원래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눈으로 또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공호흡 시행되는데, 만약에 확인을 했는데 복부 쪽으로 내가 불어넣었던 산소가 주입됐다. 그러면
뭔가 기도에 큰 폐쇄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 특별한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흉부압 방법은 구조도 올 때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 기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흉부압보다 인공호흡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면 익수자랑 일반적으로 익수자와 체내 산소 농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연기, 화재 연기 질식하신 분, 화재 연기 질식하신 분 있죠. 질식하신 분들. 왜냐면 이분들 체내 산소 농도가 거의 다 소모됐죠. 왜냐하면 탈출하기 위해서 또는 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추가적인 산소 공급 없이 어떻습니까? 폐에 산소 공급을 못 받죠. 물이 들어오거나 연기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럼 체내에 있는 산소를 움직이면서 다 소모해 버립니다. 그럼 체내 산소 공도 별로 없어요. 이 흉부 압박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숨을 쉬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체내에 아직 산소 농도가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산소 농도를 추가적인 인공호흡을 통해서 산소 주입 없이 체내에 있는 산소 농도만으로 순환시켜서 이게 생존시키는 거죠. 뇌에다가 산소를 빨리 공급시켜서 살려내는 방법인데, 그래서 흉부압박을 우선적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흉부압박을 우선적으로 해라 하지만 익수자라든가 연기에 질식되신 분은 이제 체내 산소 농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 없이 인공호흡 절차를 생략하고 흉부압박을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료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연료가 없는 상태에 엔진을 돌리는 그런 어떤 예시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예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체내 산소 농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두 분 먼저 불어넣어주고 그 다음 흉부압을 해서 폐순환을 통해 가지고 산소가 혈액에 들어가게끔 녹아들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들이 진행했을 수도 있고 진행 안 됐을 수도 있고 현장에 이제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안타깝게 심정지 상태였고 전문 우리 구조대가 오셨다 하더라도 결국 살려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모셔갔었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아이는 아이가 물에 빠졌고 아버지가 희생해서 아이를 구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앞으로 트라우마가 되겠죠. 안타깝죠. 제가 봤을 때 한 2m 정도 거의 아까 사진을 보면 이 장소 같은데 지금 여기가 상당히 깊은 곳이거든요. 여기 좀 낮단 말이죠. 이런 지역은 얕아요. 이런 지역들은 좀 상대적으로 얕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무릎 정도, 아이들 기준 무릎 정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테두리 밖은 거의 다 얕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다 얕다고 봐야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곳은 깊어지죠. 근데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니까 어느 정도 수심을 판가름할 수 있지만 이걸 그러니까 물에 여기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빛이 반사돼서 물결이 반사돼서 수심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빛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요 주변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걸 파악이 안 되죠.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반사돼서 그냥 자기 얼굴이 보이거나 아니면 물결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물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깊이가 파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마 헛디뎌서 아이가 물에 여기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이 아마 수영을 잘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중요한 건 본인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안전 장비라든가 도구를 확보하고 구조하는 게 좋아요. 구조자의 안전도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녀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냉정함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된 어떤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정도까지 피해 가기 전에 구조가 됐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살해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해프닝을 끝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한 게 은박담요 제가 엄청 강조하죠. 제가 교육할 때마다 은박담요 늘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550원밖에 안 하지만 이거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결정될 수도 있다. 특히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당일 내에 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 특히 한국에서 일반적인 생존 상황에서 식량이나 식수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저체온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우선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성이 높고 그러면서 부담도 없고 그 다음 휴대 부피도 크게 부담도 없고 가격도 부담 없는 이 은박담요를 꼭 좀 챙기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근데 은박담요 이렇게 그냥 뒤집어 쓰는 역할도 있지만 여러분 활용법을 단순히 이렇게 담요로만 너무 고정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제가 다양한 사용하는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햇빛 가리개 또는 여름에는 태양 가리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빛을 반사한단 말이죠. 열도 반사하지만 빛을 반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그늘이 없을 경우에 뭐 일사병 환자가 발생되면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엄청 시원한, 상대적으로 나일론 재질의 타프보다 더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져서 일사병 환자한테 그래도 상태가 악화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열 반사를 해준단 말이죠. 열 반사.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추울 때는 체온 보호, 체온 유지, 더울 때도 체온 유지입니다. 그죠? 몸에 열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태양광을 반사, 열도 반사해주기 때문에 아주 서늘한 그늘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는 지형을 이용해서 쉘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구조자한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위치를 전달 못했을 때, 그럴 때 음박 담요 이렇게 하늘이 그래도 좀 보이는 곳에 펼쳐서 신호용으로, 그죠? 또 나무에 묶어서, 겨울 같은 데는 눈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펼치기 어렵죠. 그럴 때는 나무에다가 묶어 두시면 이게 펄럭이면서 신호가 됩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나뭇잎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대 입장에서는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위치를. 설사 이렇게 여름처럼 숲이 울창하더라도 보다시피 여기 보시면 이게 은박담지가 펼쳐놓은 거거든요. 드론이라든가 항공수색대, 헬기를 이용해서 수색할 때 이게 반짝하면서 눈에 금방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 전달을 정확하게 못한 상태에서 조난당했을 경우에는 조난당한 위치 그 근방의 지형적 장점 이용해서 바람과 눈으로부터 또 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체온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일단 이동한 후에, 너만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조난당한 지점 그 근방에 그런 지형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체온 유지에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일 경우에는 이제 의도치 않게 위장이 돼버리죠. 은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은박담요 여러분 챙겨온 것을 이렇게 펼쳐만 넣더라도 겨울 같은 데 나무까지 걸어 놓으면 구조대가 항공수색을 진행하면서 여러분 위치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정도 쓰지만 등급처치용으로 이렇게 붕대 대신으로 묶는 끈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부목을 완전히 잡아주는 역할로 쓸 수도 있고, 또 팔이 부러졌을 때 우리가 삼각건처럼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굉장히 많아요. 뭐 물바지, 물주머니 쓸 수도 있고, 또 방수 양말로 쓸 수도 있고, 신발이나 발이 젖지 않도록 발을 감싸서 이렇게 신발에 신게 되면 이제 방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은 젖더라도 발이 젖는 걸 막아주는, 동상 예방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도 하고,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만 은박담요를 챙겨갔다 그러면 주변에 아까 야행객들이 많았다고 했죠. 야행객들은 분명히 그 중에 이런 뭐 발포 매트를 챙겨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페트병 같은 것들, 음료수병이나 아니면 뭐 반찬통에 과일 같은 거 담아오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 4-5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은박담요 감싸버리거나 아니면 배낭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지퍼를 닫게 되면 그게 부력 도구가 돼요. 그래서 아버님이 만약에 이런 도구를 사용했거나 주변 야행객들의 장비들 중에 부력을 가지고 있는, 또는 엮어서 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차단했다 그러면 아마 좀 더 안전하게 아이를 구조해냈고 본인도 안전했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은박담요 이렇게 가방이라든가 옷 같은 것을 안에 집어넣고 감싸버리게 되면 이렇게 부력 도구가 됩니다. 공기 주머니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실제로 깊은 물에 들어가서 지금 이걸 이용해서 부력을 이제 체크하고 확인한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머니에 들어가는 은박담요를 만약에 챙겨가지고 가방이나 옷 같은 것도 주변 거 빌려서, 아니면 본인 옷을 벗어서 이 안에 감싸서 이렇게 짜매가지고 짜맨 부분을 물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수행해 갔으면 아마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목이 좀 메인인데 남의 얘기 같지 않단 말이죠. 거의 제 나이보다 조금 어리신데 그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눈앞에 내 아이가 위험에 빠지면 지금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럴 때도 한 10초 정도는 냉정함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훈련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어떤 냉정함을 찾는, 그 다음 패닉을 빨리 극복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 다음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서 머리에 각인시키는 이미지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한 게 거기 있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현장에서 잠깐 패닉이 오더라도 떠오릅니다. 그 다음 약간 우리가 뭐 당황하더라도 그런 훈련된, 아니면 훈련했던, 아니면 들었던 교육을 떠올리면서 뭐 합니까? 그런 장비를 찾아내는 노력을 한다고요. 은박담요 이 550원짜리 하나만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구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은박담요 보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2.1m입니다. 이거 2개 챙기면요 4m 로프가 생겨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 위치를 본다 그러면 여기 위치를 보시면 거의 이 정도면 은박담요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은박담요 하나 그냥 던지면 뭐 사실 이제 바람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끝에
가방끈 있죠. 어깨끈도 좋고요. 위에 손잡이도 좋고요. 묶어가지고 던지면 만약에 사고잼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물에 들어가서 여기서 던지면 요거 2m 안에 들어가요. 그렇게 사이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로프를 이용해서 구조를 했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담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중요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또 말씀드리냐면 제가 교육하다 보면 음악 담요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1명, 2명, 100명 이상 뭐 어떤 게 500명도 제가 교육한단 말이죠. 제가 음악 담요 이거 포장된 거 보여줬을 때 한 명, 그중에 500명 중에 뭐 많이 한다 그러면 한 두세 분 정도 알고 계세요. 몇백 명 중에. 그만큼 음악 담요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이거 활용도 굉장히 높아요. 체온유지뿐만 아니라 응급처치거나 구조용으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이 사용 방법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만 생각하시고 주변 사람들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도구가 없다 그러면 인간 사슬법이라고 있습니다. Human Chain Rescue라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도구가 없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손목입니다. 여러분 악수하듯이 잡으면 안 돼요. 악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떤 분한테 또 이것도 교육할 때 물어보면 손에 손잡고라고 얘기해요. 손에 손잡고 악수하듯이. 여러분 악수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풀려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물기라든가 땀에 의해서 이게 풀려버려요. 강하게 서로 맞잡아주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손목 대 손목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손목 대 손목으로 기억하세요. 악수하듯이 손에 손잡고 하시면 안 돼요. 생존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늘 제가 강조하죠. 어설픈 이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실제 생존은 디테일한 걸 안내줘야만 실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악수하듯이 인간 사슬법 이렇게 하세요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목 대 손목을 엇갈려서 잡으라고 해야 됩니다. 엇갈려 잡는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보게끔 엇갈려 잡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힘이 빠지더라도 아니 미끄럽더라도 손목이 걸립니다. 상대편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손을 만약에 힘이 없어서 풀더라도 아니 미끄러지더라도 이 손목이 잠금 장치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잡고 있으면 이건 절대 놓쳐지지가 않아요. 힘점이 아주 강하게 잡힙니다. 손목 대 손목을 잡게 되면 걸리면 서로 같은 방향을 본 게 아니라 서로 엇갈려 손도 엇갈려 잡지만 엇갈린 시선이 됩니다. 엇갈린 시선 서로 반대를 보고 있어야 돼요. 한쪽이 오른쪽, 한쪽은 왼쪽, 한쪽 오른쪽, 한쪽 왼쪽 이런 식으로 엇갈려가면서 라인을 점점 연결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방향 보고 있으면 뭔가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손목만 잡고 있으면 그래도 같은 방향 보더라도 일반 악수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연결이 되니까 일단 이걸 먼저 기억해요. 손목 대 손목. 그다음 두 번째 서로 엇갈린 시선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보면서 잡으면서 연결해야지 효과가 큽니다. 해외에서도 100m 정도 떠내려간 익수자죠. 물에 빠진 분들을 바깥에 있던 이 관광객들이 이렇게 손목 대 손목법으로 해서 연결해서 구조한 사례입니다. 꼭 이제 해변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계곡 같은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주변 아까 여러 관광객들이라든가 야행객들의 도움을 같이 이렇게 받으면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얼음에 빠졌을 때도 주변 사람들한테 도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손목 대 손목법으로 여러분들 인간 사슬법으로 해야 되고 또 급류에 고립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우리도 여름에 보면 해당 지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위쪽 지역에 겔라성 폭우에서 비가 내릴 경우에는 갑자기 여기가 물이 확 불어납니다. 유속도 엄청 빨라지고 그럼 고립돼요. 일반적으로 유속을 만난 상태에서 물 높이 정도까지 흐르는 물을 만나면 사람이 중심을 잃고 떠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서 발 한 번 잘못되면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바깥에 있던 관광객이라든가 야행객들이 이렇게 손목 대 손목법으로 도구가 없다 그러면 은박 담요 있으면 두 장만 연결하면 4m 로프 나오니까 그리고 끝부분에 좀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가방끈 같은 것들, 가방 같은 거 어깨끈과 연결해서 던져줘도 되고 아니면 도구가 없으면 이렇게 손목 대 손목 인간 사슬법 휴먼 체인 레스큐법으로 이렇게 구조하면 이런 물살을 이기고도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런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그러면 또 계곡이든 바다를 찾게 되는데 여러분 재난은 미리 예방할 수 있을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또는 내가 적절한 장비를 잘 챙겼을 때 최소 피해로 빨리 극복하는 게 핵심이에요. 생존의 기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뭔가 하려는 것보다 내가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뭔가 최소 장비라도 좀 준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빠르게 그 다음 최소의 피해로 극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베어그릴스라든가 방송에서 봤던 것처럼 맨몸으로 뭔가 하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진짜 만에
한두 개 정도의 성공 사례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그 적절한 장비를 잘 활용하고 어떻게 응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박 담요가 단순히 이렇게 담요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지금 이 시간에 각인을 시켜 놓으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이 중요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써먹지 않을 기술이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떠올라요. 그림으로 떠올립니다. 이론적으로 글로 배우는 것보다 눈으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배우는 것이 더 오래 남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손목 대 손목법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익수자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자 손목 대 손목 엇갈려서 잡아서 사람을 구합시다 이렇게 누구 한 명만 잘 지도해주면 이거 일사천리로 한 사람의 생명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살리고 한 가정의 아이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저도 이제 당분간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제가 이제 공개적인 어떤 뭐 홍보에 있어서 이름을 음박담요 이걸로 당분간 바꾸겠습니다. 또 강조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음박담요는 생존 담요입니다. 음박담요는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본 생존 장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가 없을 때도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이런 사진 제가 보여드리는 걸 통해서 머리에 각인시켜 놓으신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 또 즐거운 뭐 휴가철, 바캉스, 레저 어떤 시간에 발생되는 그런 사고에서 여러분 가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